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KB증권이 LG전자가 때이른 무더위로 에어컨 등 냉방 가전 판매량이 급증하며 올 2분기 깜짝 실적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결 기준 LG전자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증가한 1조 2천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역대 처음으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힘을 합쳐 중형 조선사의 선수금 환급 보증 발급에 나서는 등 12개 금융기관이 조선업계에 모두 15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조선 경쟁에서 국내 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공사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10대 건설사의 올 상반기 정비사업 수주액이 1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과 대전 등 지방에서 재건축 재개발 공사 대여 물량이 쏟아진 데다 서울시가 공급 확대를 위해 시공사 선정 규제를 완화한 데 따른 효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라메디텍의 주가가 장 초반 3배 넘게 올랐습니다. 미용기기 관련주 라메디텍을 필두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용 미용기기의 해외 수주도 늘어나는 만큼 2분기 실적 시즌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철권 PB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매크로 이슈를 소화한 이후에 우리 시장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쉬는 게 오늘 하루면 괜찮을 텐데 앞으로는 또 어떨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추세 어떻게 진단해 볼까요? 지금 추세 자체는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 있었던 이벤트를 상당히 잘 마무리했고요. 우리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매우 무난하게 마무리된 그런 모습입니다. 비록 오늘 소폭 조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조정의 폭은 크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한 반도체가 조금 흔들리고는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오늘은 현대차에서의 좋은 이야기와 함께 해당 섹터의 훈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2740포인트, 사실상 얼마 전에 있었던 갭 고점 대비 약 30포인트 정도는 위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장 자체가 밀린다 하더라도 2730포인트 정도는 저는 무난하게 지지는 해줄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지금의 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난주 미국의 CPI가 발표된 이후 각 증권사마다 올 하반기까지 또 상반기 기준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상반기까지의 시장 흐름에 대한 전망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2800포인트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무난하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외생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미증시의 흐름이 괜찮고요. 9월 기준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56.9% 정도로 소폭 올라갔습니다. 미국이 현재 보이고 있는 실물 경제도 그리 흔들리는 모습이 아닌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것. 그게 결국에는 시장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난 6월 초에 나온 그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토대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요. 6월 기준으로 EU에서 금리 인하를 우선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을 조금 키운과 동시에 지금 미증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너무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다 보니 5월부터 나타난 매우 유의미한 변화가 신흥국, 특히 사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EU, 캐나다, 그리고
중국, 우리나라, 대만 이쪽으로 시장의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ETF의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된다는 것. 그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시장 또한 지금은 소폭 탄력성이 미국만큼 강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지금부터 조금만 더 고군분투해 준다면 코스피 기준으로 2,779포인트, 3월 26일에 기록한 고점은 저는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800포인트도 안 될 포인트, 그리고 지수는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시장은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3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의 분위기가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전체적인 종목의 수를 좀 살펴보니까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더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수 따는 또 코스피가 더 많이 빠지고 있고요. 시장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할까요? 저번 주부터 개별주들이 좀 강해 왔는데 이 부분이 오늘은 좀 더 강화가 되는 모습이고요. 한동안 시세가 좀 더뎠던 우리 방산주 같은 네. 경우가 오늘 대표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에요. 음식료는 개별적으로 좀 차별화가 나타나는 모습들이고 거래소는 자동차 쪽이 강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 가보면 오늘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JNTC, 데브시스터즈 이 정도로 우선은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종목들 같은 경우가 기존에 강했던 종목의 강도보다 약간 소외되었던 쪽의 종목의 강도가 오늘은 더 강함을 알 수가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7월에는 2분기의 실적 시즌인데 그 실적 시즌 이전에 좀 개별주 강세 시장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음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개별주가 강세가 나타나는 시즌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살펴보니까요,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진 않지만 DB 하이텍의 상승세는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제조업체 중에서 처음으로 기업 가치 제고, 즉 밸류업과 관련된 공시를 하겠다는 계획을 알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그 전엔 저희가 밸류업 하면요, 피비님, 지주사 쪽이나 금융 혹은 자동차 쪽을 바라봤었는데 이제는 시야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바라봐야 할까요? 네,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참고로 DB 하이텍이 3분기부터 이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4번째입니다. KB금융, 키움증권, FN가이드, 그 다음이 DB 하이텍 순서가 되는데 이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 이 밸류 프로그램에 따른 기업 공시라고 하는 것을 참여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당연히 더 늘어날 겁니다. 이게 하나의 문화라면 문화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존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액주주를 위한 많은 정책이 크게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게 조금씩 제자리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 사실상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반길 만한 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오늘은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오른 경향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DB 하이텍의 주가가 장중에 10%나 올랐다는 점. 그리고 지난 5월 30일 기준 한 4만 원 정도 저점에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우리가 지켜볼 것은 실적만 잘 나오게 되면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하는 날개를 달고 주가는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 머무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큰 산업이고 또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몇몇 있습니다. 그걸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실적은 추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은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의외로 많이 힘들 건데요. 조금만 더 호흡 길게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호흡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봐야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세법 개정안도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개정안이 나온 이후도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관련 주들 어떻게 전망해 볼까요? 지금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상속세 부분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이게 여야 합의가 돼야 하기는 한데 국회 표결로 넘기겠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먼저 발표한 부분을 보면 그 상속세와 관련해서 OECD 국가 정도로 우선 낮추고 그다음에 계속 기업을 영위하는 쪽 같은 경우는 기업을 이제 매도할 때 그럴 때 세금을 매긴다라는 점을 내비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어떤 발생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은 뭐 지주사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를 상법 개정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제 시즌이 6월 같은 경우가 원래 예정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배구조 개편이 단행될 때는 부각될 수 있는 쪽이 지주사 쪽. 그런데 네. 지주사를 전부 다 볼 건 아니고 실제 지배구조 개편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 쪽을 줄여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삼성그룹이고요. 네.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편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삼성물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중심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지주한화, 그다음에 하나시스템 이쪽 중심으로 우선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밸류업과 관련해서 지주사 중심으로 살펴보시되 그 안에서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있는 쪽을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종가 베팅할 섹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섹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피디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쪽, 인도 IPO 소식 전해져 옵니다. 현대차 이야기인데요.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가치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 본다 하더라도 지금 IPO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전반적인 자금 조달 규모는 23조 7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따라 현대차의 주가는 오늘 오전 주가 기준으로 대략 18.8%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체크를 해볼 것은, 통상적으로 기업이 IPO에 참여를 할 때의 자금 조달 규모는 일정 부분 할인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상 제값에 시장에 상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낮은 가격에 해서 흥행을 일으키겠다는 거. 사실상 오늘도 유진투자증권에서 오전에 리포트가 한 개 나온 게 있어서 저도 보고 왔는데요. 정상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하고 IPO에 참여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현대차의 기업 가치는 현재 주가 대비 29.9%나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상장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죠. 인도 지역에서의 판매 증가, 또 여기에서의 수익성, 그 모든 것을 감안하였을 때 오히려 자금 조달 규모는 조금 낮다, 조금 적다 하더라도 이후 얻을 수 있는 기업 가치는 월등히 더 크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 덕분에 오늘 거의 모든 섹터가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자동차 쪽은 너무 좋습니다. 가장 좋아야 되는 것은 역시나 그 현대차이고요. 기아가 올라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저는 그 이후에 상계 관세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오늘 리포트가 한 게 나와가지고 저도 보고 왔는데, EU 측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상계 관세를 지금 부과하기로 7월 4일부터 어느 정도 검토가 지금 된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1분기 기준으로 중국의 BYD라고 하는 기업은 유럽 지방에서 1분기 기준으로 생산량이 총 판매량이 901대였는데 이게 올해 1분기에는 690% 정도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점이 현재 중국에 있는 기업이 유럽에서 생산을 직접적으로 하는 기업도 아닌데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을 잃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중국산 기업들, 제품들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은 말 그대로 판매가 잘 안 될 겁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를 우리의 많은 기업들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중에 기아 같은 경우에는 EV3를 이제 유럽 지방에서 올해부터 판매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의외로 기아도 지금 수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크게 더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완성차 업체 그 아래에 있는 종합부품사 1차 벤더양 기업인데요. 이들이 지금 유럽과 또 북미양 매출이 나옴과 동시에 이제 타겟은 이제 인도인 거죠. 인도 같은 경우에도 생산 시설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도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또 한온시스템, SL, HL, 만도 모두 다 여기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가운데 매출 기준으로 인도 지역에서의 조금 더 역량이 높은 기업, 그런 기업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투자 종목으로 꽤나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 투자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으로는 SL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모멘텀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고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SL 같은 경우가 최근까지 나왔던 이야기는 중국이었습니다. HL 만도와 함께 중국 지방에서의 지난 4년, 5년 정도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완성차 업체에 조금씩 제품, 동사가 핵심으로 하고 있는 램프인데요. 이 램프에 대한 공급을 확충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4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HL 만도와 함께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부각이 되어서 최근까지는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북미와 인도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조금씩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SL의 전체 매출 중에 1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1차 벤더형 기업들은 현대와 기아라고 하는 이 두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당연히 높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높습니다만 그게 조금씩 변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제가 모니터에 화면을 하나 띄워놨는데요. 이거 최근에 대신증권에서 나온 SL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보시게 되면 왼편 하단에 있는 파란색은 국내 매출입니다. 2020년 대비 2023년까지 대략 70% 정도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가운데에 있는 이 회색을 보게 되면 북미향 매출입니다. 불과 4년 만에 3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올해는 아직 다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고객별 매출을 본다 하더라도 오른편 기준으로 당연히 현대차 쪽으로 많이 늘어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기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여기도 지금 불과 4년 만에 80%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이 기타가 북미와 인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단순하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현대와 기아라고 하는 이 기업들에게 의존도를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기업들이 보이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영업이익률인데요. 동사에 대한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자료를 저도 오늘 좀 가지고 와봤는데 현대차 주요 상장 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을 쭉 보게 되면 네. 상위 3개, DTR 오토모티브, SL 명신산업입니다. 이 세 가지 기업만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갑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뭐 서현이와 성우 하이텍 4%밖에 안 됩니다. 통상적으로 4% 정도가 자동차 부품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보이는 영업이익률 정도라고 보이는데 SL은 지금 이거를 월등히 넘어서는 거죠. 그러면 그 중심에는 무엇이 쓰는가? 지역별 매출이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1차 벤더형 기업들도 추후에는 뭐 인도 또 중국, 북미 더 나아가서는 EU 쪽으로 상품을 판매를 함에 있어서 판매 법인을 조금 더 다양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소폭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기업의 주가는 흐름을 좋게 혹은 바람이 소폭 불어오는 시점에 맞추어서 주가는 적지 않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일 겁니다. SL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꽤나 괜찮았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가도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는 129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는데 1분기보다는 조금은 낮아진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지난주에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한번 흔들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그대로 뻗었습니다. 다시 한번 뻗으면서 종가 기준으로 한 5% 정도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하게 실적은 전망치이기 때문에 이걸 상향하게 된 상향 발표가 나오면 주가는 더 오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SL도 그렇고요. 1차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전반적인 경영 환경이 괜찮기 때문에 저는 SL의 주가가 여기가 고점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 47,500원 정도까지는 조금 더 끌고 가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4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L에 대해서 종가 베팅 어떻게 할지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 또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애플의 WWDC 이후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섹터인데 네. 어떤 모멘텀을 체크해 볼까요? 그 애플의 개발자 회의에서
그 기술에 대한 구현을 보여줬을 때 그때는 애플 주가가 한 2% 정도 안 되게 조정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거래일에 애플 주가는 한 7% 정도 상승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관련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반등이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이 그 애플과 관련해서 아이폰 16에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한다라는 점이겠고요. 이 부분은 그 만약에 아이폰 15 시리즈 이하까지 모두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스케줄이었다라고 하면 종목들 같은 경우가 반응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아이폰 15 프로까지 업데이트 가능한 걸로 저는 제한을 뒀습니다. 아이폰 16 시리즈는 9월에 출시 예정에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좀 아이폰과 관련된 애플 밸류체인 종목을 직접적으로 부품을 납품하는 쪽을 보기보다 좀 여기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고 실적이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주가의 반응이 강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ITM 반도체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네. ITM 반도체는 스마트폰용의 보호회로를 생산합니다. 보호회로를 생산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반도체 쪽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발열이라든지 전력 소모 같은 경우가 좀 난제인데요. 부품을 통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해소가 가능합니다. 이 부품이 좀 보호회로 패키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종목 같은 경우가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 반응은 좀 했었어요. 그러기는 하지만은 아직 상승에 대한 여력은 남아 있다라는 점에서 매수가는 종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4,000원대를 제시해드립니다. 네, ITM 반도체까지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장에서도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사실 분위기 좀 나아지나 싶더니 다시 좀 찬물을 끼얹은 부분이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도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가 좀 나온 점도 가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이슈를 어떻게 체크해 볼까요? 제가 최근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한번 좀 듣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몇몇 소수 기업들 제외하고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을 좋게 내놓는 분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PNT, 대주전자 재료를 제외하고는 제가 알고 있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좋게 보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지난해 7월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공장을 증설하고 캐파를 확충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 불과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제 이게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셀업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전기체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배터리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완성자 업체의 전기체 판매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무너지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걱정이 되는 거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많은 양극재, 음극재 기업들은 대략 1년 정도 전까지만 하도 대규모로 수주와 또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둔 그런 상황이었고 이에 맞추어서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자재를 투입을 하고 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계약이 이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계속해서 주가에 묻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적지 않게 올랐습니다. 이게 한 지지난주 정도. 그랬더니 이제 진짜 바닥을 잡았다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력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접근하는 것은 꽤나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정말 긴 시간 보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매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면 물타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는 잘 가는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다른 종목으로 편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일정 부분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손실을 만회하는 것,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요즘엔 그래도 에코프로 BM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온 만큼 그 시점에서 또 보유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이게 에코프로 비행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에서는
반등이 자주 네. 나오는 현상이 있죠. 이게 이하로 떨어졌을 때 시장에서 2차 전지를 바라보고 있는 주체 같은 경우는 좀 매수를 가담하는 형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실적 같은 경우 최악의 실적을 대입을 해보면 한 19만 원 또 일시적으로 깨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20만 원 이하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GM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확실히 돌아섰어요.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는 건 수요인데 이게 돌아서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여기에서 2차 전지를 배제하기보다는 시장은 조금 불확실성을 더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대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우선 추가로 수요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2분기 실적 시즌 같은 경우는 실적 나오는 기점으로 다시 매수가 가능하고, 이 정도로 우선 열어두고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 수요에 대해서 확실히 명확하게 뒷받침되는 쪽, 이게 명확함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양극재는 월별로 수출입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직 강하게는 못 돌아서고 있어요. 단가는 원자재 가격은 올라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주가가 강했던 실리콘 흥극재 쪽, 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실리콘 흥극재는 원래 테슬라 향도 있었고 현대차 향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아 EV3라든지 기타 이제 다른 기업들이 더 쓰는 구조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주가 같은 경우에 강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에 대한 부분, 이 회복의 강도, 그걸 시장에서는 계속 확인을 하려고 하겠고, 양극재는 46 시리즈 배터리를 네. 놓고는 반응할 수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그 기점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같은 경우가 발표되는 8월 8일, 네, 이때 기점의 이벤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벤트 시점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음식료 쪽 좋다 이야기 많이 전해드렸고, 여름이 되니까 맥주, 주류 관련해서 당기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쪽도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오늘 제주 맥주의 주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피비님. 왜 이런 걸까요? 전반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안 움직이던 기업이, 거래량도 너무 없었던 기업이 모처럼 크게 움직여버리니까 매도 물량이 지금 너무 크게 나오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에 시간 내에서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섹터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 주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먹거리와는 조금은 색깔이 다릅니다. 색깔 자체가 기호식품이죠. 우리가 밥 대신 술 먹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밥 먹다가 술 한 잔 곁들인다 하더라도 이건 기호식품이고요. 반면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삼양식품이라든지 네. 대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음식에 관련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큰 틀의 수혜가 나타난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제주 맥주가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명분이 있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오늘 섹터의 훈풍, 매우 크게 봤을 때 음식료품이라고 하는 이 틀에서 흐름이 좋았다는 것. 또 하나는 동사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크게 개선이 되었고, 올해 2분기 이제 여름이 오고 하면서 소비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주가에 이렇게 묻어난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류 업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매량 증가를 매우 크게 기대하기는 꽤나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대가 지금 변합니다. 조금씩 세대가 변하는 가운데 술에 대한 소비가 매우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가볍게 맥주 한 잔 먹더라도 집에서 먹지 밖에 나가서 막 많이 먹는 경우도 잘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동사는 물론이고요. 주류업계 전반적으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한 가지 변수가 아니었나 그리 보여집니다. 제주 맥주를 오늘 고가에 사서 말 그대로 물리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거래량이 기존에 이렇게 없던 기업이 모처럼 시세가 나와버리면 이런 거는 우리가 매도 신호로 조금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오늘 지난 금요일에 올랐던 거 지금 다 뺐거든요. 사실상 투자를 하기가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 맥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는 우선은 조금 보내주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화장품 업체도 그렇고 식품 업체도 그렇고 계속해서 좋은 랠리만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조정은 분명히 옵니다. 차라리 지금 오늘 고개를 매우 크게
뚜렷하게 들었던 자동차 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이쪽으로 관심을 돌려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다른 섹터로 관심을 돌려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K푸드의 인기 중에서 김밥과 관련된 인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냉동김밥 관련해서 사조 그룹주가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그룹주 안에서도 분위기가 좀 차별화되게 나타납니다. 사조 대림과 사조 시푸드는 오르고 있지만 사조 산업과도 사조 오양은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일전에 저희가 냉동김밥에서 기존에 봤었던 우영의 경우는 두 자릿수대 하락률이 지금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네. 김밥과 관련해서도 이제는 좀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봐야 할까요? 시세가 저번 주에 좀 확장이 네. 되면서 뭐 사저그룹 같은 경우가 이제 김밥을 판매를 하는 초도 물량 이런 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료 쪽 같은 경우는 뭐 김밥이라든지 이런 제품 쪽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여기에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또한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뭐 긍정적인 부분 유지를 할 수 있겠고, 농심 같은 경우도 아마 비슷하게 뭐 실적이 나아지는 구조일 거고, 이렇게 종목들이 파생됐다가 조금은 좀 압축이 되는 모습들, 실적 위주의 종목으로 좀 압축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7월에 이제 실적 시즌의 도래 그 부분을 놓고 시장이 조금은 좀 방향이 원래로 돌아오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에 맞춰서 종목을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도 면역 항암제 섹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소폭의 강세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부하권 정도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활약하는 종목이라고 하면 Y바이오로직스입니다. 지금 기술 이전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좋은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그 소식이 정말 오랜만에 우리 시장에 다시 한번 들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동사와 HK 이노엔등 3사가 공동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동사의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동사보다는 월등히 크기 때문에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그런 모습입니다. 이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거기에 따라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동사의 이러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 모든 것들이 묻어나서 결과를 만든 거니까. 다만 중간중간에 이것이 갑작스럽게 이제 그만할래요라고 하는 형식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임상 3상까지 갔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사실상 0.4%밖에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시점에서의 이러한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가 비록 호재는 호재이긴 하나, 이것만으로 주가가 지금부터 계속 뻗어가기에는 꽤나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주 예전에 뭐 한미약품이 처음에 그 신호탄을 올렸는데요, 쏘았는데요. 지금은 그런 시절은 지난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최근에 알테오젠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임상이 진행이 되는 거, 이것에 따른 기술 이전 효과가 아니고요. 본격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로열티를 받고 이에 따라 매출이 찍히는 게 너무나 뚜렷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거치고 있는 단계는 아직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토대로 오늘 이슈에 따른 주가 상승은 철저하게 그 정도로만 한번 바라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갈 길이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 그런 마음은 지금은 잠시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상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변동성에 유의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앞서서 전해주신 것처럼 HK 이노엔도 함께 개발에 참여를 했는데 네. 주가 흐름은 사실 좀 차별화되게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나요?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의 매출 증대, 그러니까 실적이 원래 나오는 구조였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맞추다 보니까 종목별로는 좀 차별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이와 관련해서 좀 협업을 진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주가 차이가 좀 있어요. Y바이오로직스는 뭐 다른 요인으로 주가가 이렇게 또 뜬 면도 있죠. 그래서 약간은 전체 매출에서 이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실적에 대한 기여도의 차이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차별화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네, 기여도에 따라서 차별화가 나타난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제가 한 종목 더 질문을 드려보고 네. 싶어요. 이사님, 국제약품인데 오늘 27%대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백일회와 관련된 소식이 들려오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감염자가 꽤 많이 증가한 상황인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시장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요소가 발생했을 때 종목들은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종목이 움직입니다. 이걸 네. 매매에서 배제하자라고는 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보통 종가 고가로 마감을 못하면 다음 거래일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주가 변동성은 커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종목을 접근할 때도 체크를 함께 거래량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래량과 함께 체크를 하면서 다음 거래의 변동성까지 주시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마감을 앞두면서 조금 더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0.84%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2,735선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약보합권에 들면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58선을 지나가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이 출회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636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2,256억 원 팔면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여줍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3,142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2거래일 연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3억 원 그리고 기관은 779억 원을 팔아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1,715억 원을 담아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 특징적인 부분 어떻게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외국인들은 선물과 현물 오늘 전부 다 던졌습니다. 네. 물론 선물 기준으로 5천억 원 정도면 그리 많은 또 그리 적은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던지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 그에 따라 코스피 기준으로 0.45%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최근에 있었던 주가 흐름을 고려한다면 오늘 시장은 크게 흔들린 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이제 내일 시장에서 시장이 반등을 해주느냐라고 하는 부분. 비록 삼성전자의 HBM과 관련된 부분이 오늘 다시 한번 엔비디아 측으로부터 조금 더 개선이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조금 듣다 보니까 오후 들어서 반도체 쪽이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주가가 소폭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시장의 중심은 결국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가야지 코스피 기준으로 2,800포인트도 갈 것이고요. 시장도 우리가 꽤나 괜찮다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우리 시장이 크게 흔들릴 만한 변수는 없다는 점을 토대로 시장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되 삼성전자가 크게 상승을 해주는 시점에 맞추어서 지금부터는 랠리를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 관점으로 조금 더 강하게 시장에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는 조금 더 강하게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 코스피 시장의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납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 호가의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시가총액 중위권 종목들 같은 경우가 오늘 시장 대비해서 좀 약했어요. 2차 전지 소재, 포스코 퓨처엠 쪽, 그 다음에 로봇, 두산 로보틱스, SKC 같은 경우도 한 3% 정도 조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셀 기업들이 대부분 한 3% 정도 그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외에는 시가총액 상위주가 좀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현대차도 제외하고요. 그 외에는 종목이 약하다 보니 오늘 이런 현상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양대 시장 모두에서 파란불이 켜져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의 낙폭이 더 크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중 저점은 조금은 뒤더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양대 시장 모두 보합권 정도 내에서 조금 더 크게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발을 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모가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수는 모두 하락세로 반응을 해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 안에서는 모두 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등락하는 종목 수를 체크를 해보더라도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536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016종목이 하락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모두 힘을 내지 못하면서 마감이 지어졌습니다. 이제 매크로 이슈를 소화한 이후에 오늘은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지수가 하락불을 켠 만큼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수창고 업종이 그 안에서는 가장 좋지 못했습니다. 1.34%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서비스 업종으로 1.34% 하락세, 철가 금속 업종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지수가 하락불을 켠 만큼 하락한 업종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업종이 그중에서는 가장 좋지 못했습니다. 2.89%의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화학 업종입니다. 2.29% 내림세, 금융 업종에서는 1.42%의 하락률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아쉽게 마감이 됐습니다.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이어서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이젠 RNM이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로봇주가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을 해볼까요, 이사님? 로봇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차 전지가 새로운 제품의 출현, 수요를 끌어줄 수 있는 제품을 기다리는 것처럼 로봇주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해소를 해줄 게 원래는 삼성그룹의 보피 출시 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좀 미뤄졌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진행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휴머노이드 로봇 형태의 제품을 내놨어요. 그런데 아직 단가가 높습니다. 상용화가 되기엔 단가가 높고 아직 완벽한 구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기술이 더 올라가는 걸 봐야겠고 단가가 내려가는 걸 봐야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로봇주 같은 경우가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관련주의 움직임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로운 로봇주가 상승을 하더라도 관련주의 움직임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사님의 전망을 들어봤고요. PB님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도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로봇주의 기대감이 조금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전망해 볼까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도 엔젤 로보틱스랑 조금 비슷하게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면서도 주가가 그리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내심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모르겠는데요. 투산 로보틱스에 대한 목표 주가가 12만 5천 원까지 나왔죠. 기존의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이 조금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투산 로보틱스가 1차적으로 움직임이 나와야 그 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함께 움직이고 그 아래에 있는 많은 밸류체인 사실상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감속기와 관련된 몇몇 기업들이 움직이면서 살아날 것은 같긴 한데 그게 아직은 먼 거죠. 지금 신규로 하이젠 RNM이라고 하는 기업 또한 사실상 이 구동 모듈, 모터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되는 부품은 감속기입니다. 네. 이 감속기라고 하는 부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중국에 비해 자체적인 조달률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나마 감속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두 가지 기업, SPG랑 SBB테크라고 하는 이 두 기업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지금 밀리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성능에 있어서는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고요.
가격의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그래도 썼으면 하는 이 일본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감속기의 경우 기대 수명이 8년 정도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년입니다. 이 중국산 제품을 4번 쓰면은 일본 한 번 쓰는 거랑 똑같은데 그래도 중국 가격이 더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 있는 뭐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완제품을 공급하는 뭐 엔젤 로보틱스도 아직까지는 중국으로부터 이런 감속기를 가지고 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 거죠. 밸류체인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결국 살아나기 위해서는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실적이 크게 확 늘어나야 됩니다. 그게 아직은 어렵죠. 그러면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해외 시장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으로 가기에는 중국산 제품보다는 가격이 떨어지고 일본 시장에 비하면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고 해외 시장 북미나 또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종류 우리나라는 협동 로봇이 거의 대다수인데 거기는 산업용 로봇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결국 아직까지 생태계가 크게 구축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점에서 로봇 관련된 기업들 잠시 있을 이런 상장에 따른 이슈 그것이 일시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견인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지금 추세가 이렇게 꺾여 있는 기업들을 살리기에는 꽤나 많이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봇 관련된 기업들 전망은 참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네. 결국에는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실적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지켜만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봐야 하니까 지금은 좀 지켜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내일장의 흐름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쉬어갔던 만큼 내일장에서는 또 어떤 섹터가 부각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거래소에서는 방산 쪽이 네. 확실히 강했고 음식료 쪽도 끝나지는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실적 중심으로 좀 흘러가는 삼양식품, 오리온 같은 경우도 5% 올랐네요. 실적 중심으로 좀 확실히 흘러가는 네.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달랐는데 좀 특정 업종 같은 경우가 강했다라고 하기보다 IT 중에서도 차별화돼서 중소형 테크잉 이런 쪽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내일 시장도 오늘과 우선은 비슷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고 개별주 같은 경우도 아예 손을 놓기보다는 한 번의 시세는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와 관련된 실적 시즌 기간이 7월이니까 그래도 한 2주 정도는 남아있으니 조금은 개별주 같은 경우도 초점 맞춰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과 더불어서 개별주의 흐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성웅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ITM 반도체입니다. 신형 아이폰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따라서 수혜가 전망됩니다. 목표 주가는 28,000원, 손절 라인 2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청원 PB의 종가 베팅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SL입니다. 현대차의 인도시장 IPO 추진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표 주가는 47,500원, 손절 라인 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시8 오늘의 승부주에서 언급해드린 종목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 SL입니다. 현대차 인도법인 IPO에 수혜 줍니다. 현대차와 기아 역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주시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의 승부주 흥하해운입니다. 액체 벌크 운송 전문 기업입니다. 잔금 상선 계열사로 주요 운송 번역은 아시아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하루 동안의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SL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매수한 가격이 43,350원이었고요. 고가 기준 47,650원으로 하루 동안 9.92%의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규 전문가의 흥하해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매수가가 고가였습니다. 2,445원에 매수를 했고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급해드린 종목들은 내일 증시8 오늘의 승부주에서 자세한 리뷰를 해드리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